사람하고 뭐 뺨 때리 소리 뭐 쿵쿵쿵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 제발 샀거든요. 저한테 연락 안 주셔서. 진짜 쌍판대기 안 보고 진짜 쌍욕 좀 하고. 쾌활한 웃음만큼 정도 많았다는 23살 정나리 씨. 경찰관 좀 감이락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거 범죄의 의심이 상당히 심하다 하는 느낌. 나리 씨가 목격이 된 것은 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 길가에 세워진 차 옆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사람은 박 씨와 같은 원룸 같은 층 바로 앞집에 사는 정나리 씨였습니다. 집 밖에서 한참을 울던 나리 씨가 지인의 부축을 받아 원룸으로 들어간 것은 4시 30분 무렵. 앞집에 있는 이 계단 올라오는 소리, 문 열고 들어가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며 평소보다 과음을 했던 나리 씨가 걱정이 돼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바래다 줬다는 지인. 민망한 생각에 급히 나리 씨 집을 나왔다는 지인. 그로부터 10여 분 뒤. 뭐 여기 하고 사람하고 뭐 뺨 때리 소리 나고 이런 거 뭔가 모르지만은 뭐 쿵쿵쿵쿵 하면서 막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어 112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이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112 신고를 그때 안 해줬느냐. 분리 다니고 귀찮고 하고 서로 막 누군가가 안 하겠나 이런. 이웃들이 들은 다투는 소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불길한 마음에 원룸을 직접 찾아간 지인은 그제서야 이웃들에게 심상치 않은 그날 새벽의 다툼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나리 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그리 원만한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뭐 그 사람이 집착도 심했고 전화도 많이 오고 밖에 나가기도 술 먹는 거. 얼굴도 가끔 맞아. 좀 맞아갖고 멍들어서 웃고. 나리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지 5일째 되던 날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100%예요. 왜? 생활 반응 자체가 없잖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쉽게 봤어요, 사건 처음에. 우발적인 뭐 사건일 수 있겠다. 자결할 줄 알았어, 데리고 오면. 새벽 2시 40분쯤 귀가했지만 만취해 자다 일어나 보니 나리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욕실에 구토 흔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만취한 남녀가 둘 다 새벽에 귀가했던 집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욕실 역시 동거하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하기에는 청소를 해두고 나간 듯 세면대와 변기, 배수구까지 모두 깔끔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불을 손으로 다 집어해가지고 만져봤거든요. 세탁을 하고 바짝 말르면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런데 눅눅해요. 근데 그 눅눅한 게 습기가 차거나 이래서 눅눅한 거예요? 세탁을 했는 이불이 분명한데 꿉꿉하다는 이야기죠. 과학수사팀이 곧바로 현장 감식에 착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침대 위에 이불과 방문 유리에서 각각 지름 1mm가량의 나리 씨 혈흔이 발견됐고 동거남 김 씨의 신발 바닥에서는 나리 씨와 김 씨의 혼합 혈흔이 검출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김 씨는 새벽 2시경 나리 씨에게 2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 이후 몹시 화가 난 듯 보였다는 김 씨. 그 때문인지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리 씨가 귀가했을 때는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한 김 씨. 오전 11시가 돼서야 일어나 나리 씨가 외박을 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할 결심으로 오후 4시경 짐을 챙겨 원룸을 떠났다는 게 김 씨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친구들을 만나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그 자기 친구한테 뜬금없이 전화해서 팔공산 드라이브 가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알리바이 맞추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섯 시쯤인가 7시쯤에 전화 왔어요. 답답하다 드라이브 가자고. 아침 새벽에요? 네. 새벽으로 기억하세요? 네, 확실해요. 그 내용 다 얘기했었던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명 오전 11시까지 잠을 자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친구에게 팔공산에 가자는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다면 김 씨가 오전 11시까지 잠을 잤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김 씨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돌연 중국으로 출국한 겁니다. 피의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돈도 깨어 모은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도 상담도 했을 것이고 자신감 있게 와서 수사에 당당히 임하더라고. 수사기관은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대신 우발적인 상해치사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적이 아무리 수상해도 그것이 나리 씨의 사망이나 사체 유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김 씨가 무죄라는 변호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 있어야 다시 재수사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건 종결된 사건인 거지. 볼 상관도 없어 지금. 나리 씨의 실종과 관련해서 그가 더 들려줄 얘기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정나리 씨를 좀 찾는데 너무 가까웠었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또 가셨어갖고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더 의심을 살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한번 상담도 다 받고 네. 가서 다 해결했는 거잖아. 그럴게요. 공중전화라는데? 김 씨가 전화를 걸어온 번호는 대구 시내의 한 공중전화. 제발 찾거든요. 저한테 연락 안 주십시오. 네, 진짜 쌍판대기 안 보고 진짜 네, 쌍욕 좀 하고. 왜 그게 좀 악에 받쳐? 차였을 때 한두 달 그 정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연루돼가지고 경찰 하도 오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또 올리기도 싫고요. 이제 나가주세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이제. 상해치사로 유죄 판결을 했던 1심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1년이나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던 김 씨. 혹시라도 요즘에는 더 과학수사가 발달됐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검사를 한다면 뭐가 나올란가. 자외선 랜턴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봤지만 나리 씨 이불에선 혈흔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탁이 되어 있고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점은 상식에서 벗어나기는 하잖아요. 많은 의심이 가지만 지금으로서는 혈흔을 찾을 수 없었다. 가해 남성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다면 사실 혈흔은 전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질식사했을 때 혈흔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오픈된 상황은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망한 지점은 어디 외부 장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피해자의 행적을 찾아보는 수사도 함께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대구 남구 봉독동 원룸에 들어간 뒤 실종된 정나리 씨가 루이비통 가방과 옷가지 등 정 씨의 소지품을 발견 또는 습득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방을 제가 2005년도쯤에 주웠거든요. 루비통 가방이었어요. 네. 봉독동 원룸 입구에서 주웠거든요.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심상치 않게 느껴져 용기를 냈다는 제보자는 14년 전 대구에 살았다는 홍 씨. 제가 죽었을 때도 조금 놀랬거든요. 너무 새 거였고 사용 흔적은 있지만 나리 씨가 실종된 원룸에서 불과 600m 거리. 누군가 가방을 실수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만한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리 씨가 들고 나간 가방은 루이비통스의 제품이라는 정보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실증이 나서 길가에 버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이 제품은 한정 에디션에 나왔기 때문에 특히 고가고 진품인데 이걸 실증 났다고 해서 버릴 제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위치에서 발견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거든요. 이 여성의 것이 확실하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망하고
시신이 유기되는 과정에서 버려졌을 수도 있고 유전자가 혹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대구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루이비통 가방을 단서로 미제팀이 정나리 씨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또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또 진범이 아직 잡히지 않은 입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나온 상태면은 요거를 또 바탕으로 다른 또 수사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